60대 건축가였던 그는 은퇴하던 날 늘 꿈꿔왔던 자유를 드디어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눈을 떠도 하루가 공허했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마저 빛바랜 설계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좀 쉬자, 드디어 내 시간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예기치 못한 정신적 공백과 혼란을 겪는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틀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붕괴와 무기력, 심지어 우울까지 겪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존경받던 이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감정적 침체와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의미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 역할과 직업 정체성이 삶의 중심이었기에 퇴직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며 혼란을 겪게 된다. 그 건축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부터 도시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설계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후 삶은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료함, 쓸모없어졌다는 감정,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은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지만 그는 내가 왜? 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을 닫았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후 찾아온 무기력과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약함이 아닌 준비 부족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의 공무원 출신 어씨다. 그는 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확한 규칙 속에서 살던 사람이다. 은퇴 후 처음에는 매일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는 심각한 불면증과 식욕 저하를 겪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자책했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다. 의사는 삶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생긴 정체성 혼란이라고 설명했다. 어씨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66세의 여성 B씨다. 그녀는 35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은퇴 후 남편과의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계획했다.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는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렸고 나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우연히 온라인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매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며 수많은 이들과 감정을 나누고 댓글과 공감으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블로그 운영과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며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세 번째는 60세에 조기 은퇴한 대기업 임원 C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후배들의 멘토였고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리더였다. 그러나 막상 퇴직하고 나니 전화기조차 울리지 않았고 자신을 찾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는 존재감이란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줄 몰랐다고 회고한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던 그는 한 지인의 권유로 후배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한다. 과거의 경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면서 그는 비로소 제2의 인생을 찾았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일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역할이 들어오면서 삶이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마치 종착지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을 떠났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건 그 상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 안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이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 된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교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정서적 고립을 막아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은퇴 후 찾아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기력, 혼란,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해보자. 당신은 여전히 설계자다. 다만 이번엔 도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일 뿐이다. 당신의 제2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은퇴 후 심리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루하루 어떻게 보낼까 하는 고민을 넘어서 뇌의 변화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퇴 후 겪는 정서적 변화는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뇌의 변화와 은퇴 후의 감정적 변화.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는다. 특히 직업적 역할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들이 은퇴와 함께 급격히 변화한다. 연구에 따르면 직업적 정체성은 인간 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은퇴 후 이 부분이 사라지면 뇌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혼란을 겪게 된다. 이때 감정의 뇌 영역인 편도체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발히 작동하며 그 결과 불안, 우울 그리고 무기력감이 나타날 수 있다.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사람들의 전두엽 활동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집중력과 의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은퇴 후 사람들의 무기력과 자아감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새로운 자극을 찾지 않으면 뇌의 활성화가 낮아져 감정적 위기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목표 설정과 뇌의 재활성화. 그러나 이런 뇌의 변화는 회복 가능하다. 뇌의 신경가소성인 EROPLASTICITY라는 현상 덕분이다. 이는 뇌가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능력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일상적인 자극이 없을 때 오히려 노화가 촉진되지만 새로운 활동이나 목표 설정은 뇌의 재활성화를 돕고 긍정적인 정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 공부,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등을 통해 뇌의 활성도를 높이고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사회적 참여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일수록 더 건강한 뇌와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 연결과 목표 지향적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찾는 과정. 은퇴 후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려면 목표 설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이를 통해 얻는 큰 만족감 중 하나는 자아, 존중감과 목표 달성의 기쁨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면서 뇌의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목표는 꼭 커다란 변화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매일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매주 한 번씩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등의 작은 목표들이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기계발이나 재능기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의 심리적 변화는 뇌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은퇴 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뇌의 신경가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목표 지향적인 삶은 단지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 뇌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활력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